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김 원내대표가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윤정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며칠 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 원내대표와 관련한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삼선 중진인 박주민 의원은 저라면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 깊게 고민했을 것 같다며 사실상 김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의혹의 본질은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라는 권한이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라며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통일교특검법 여야 협의 진행 상황도 짚어주시죠. 정청래 대표는 어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특검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의 자체 통일교 특검 법안도 발의했는데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단체 등 제3자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의 첫 회견을 두고 나라를 망친 자백에 불과하다며 삼권 분립과 헌법 정신을 입에 올리는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검 추천권을 두고는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모렴치한 행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내일 각자 발의한 특검법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쿠팡과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업무 협의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쿠팡 모 회사의 주가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잠수부가 강물 속에 잠겨있는 노트북을 꺼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전 직원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입니다. 쿠팡은 자체 조사 논란이 일자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기밀을 유지해달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I'm not aware. My understanding is that there's an ongoing police investigation and they've asked us not to comment specifically about this former employee. 특히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를 만났고 해당 노트북 역시 정부의 지시로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시가 아니라 업무 협의 차원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원의 해명에도 쿠팡은 정부의 지시였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미 증시에서 모회사인 쿠팡 INC의 주가는 6.45% 급등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기대감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6조 원 늘어난 겁니다. 유출 정보가 3,000명 수준이라는 쿠팡의 주장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와 쿠팡 간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면서 주가 불확실성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쿠팡 사태 공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이 정보 유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 셀프 조사란 비판이 커졌죠. 그러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였다면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쿠팡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일에 정부가 쿠팡의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을 해서 14일에 실제 만난 뒤에 정부에 보고를 했고 16일엔 정보 유출에 사용한 장치들을 회수를 해서 정부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범정부 TF나 경찰 모두 모르는 입장이라는 입장인데 정말 몰랐을까요? 사실 그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거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을 보면은 충분히 정부와도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부 협의 대상이 국정원이라고 지목이 됐는데 그렇다면 국정원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사안에 개입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이제 책임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쿠팡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그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시킨다는 차원에서 3천 명밖에는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같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도 그런 정도의 정보 유출을 파악하고 있는 건지 지금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네. 이쯤에서는 이제 그 국정원의 책임 있는 답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네, TV조선 취재 결과 이 쿠팡이 언급한 정부 이 국정원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국정원은 지시는 한 바는 없지만 이 업무 협의를 진행한 적은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 쿠팡 입장에선 이 지시가 이 지시처럼 받아들였다고 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 뭐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 쿠팡 측에서는 이 정부 측, 그러니까 국정원 측과 이 협약, 그러니까 연락을 주고받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고도 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누락된 보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으로 간 용의자가 있고 쿠팡도 그렇고 두 주체 모두 혐의자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살인 용의자가 시체를 옮긴 것과 같아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건 예.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증거에 훼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네. 사실 정광재 대변인께 말씀하셨습니다만 드러난 증거와 영상을 보고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친절한 증거물은 처음 봤습니다. 마치 쿠팡 직원이 마치 버렸다는 듯이 쿠팡이라는 그 에코백에 담아서 버리고 강물에 흘러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증거물. 이거에 네. 대해서 믿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혼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정원이 됐든 범정부 TF가 됐든 일단 대통령 입장은 TF를 통해서 모든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TF에서 정리된 입장, 우리는 보고받았던 게 이런 건데 보고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은 지금 타임라인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게 정부와 협력한 내용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선 건데 쿠팡 측이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쿠팡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뭐 정부에 관한 한 절대적 약자죠. 그런데 이런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정도의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일정 정도 뭐 믿을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이 여기에 관여했다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쿠팡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마치 이번 사안을 미국과의 통상 문제 정도로 비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히려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게 판단한다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고 어떻게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해야지 마치 미국을 뒷배 삼아서 이런 위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 후 첫 거래일에서 이 쿠팡의 주가가 6%대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간의 거래는 조금 더 뛰긴 했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선 이러한 쿠팡의 해명이 먹히는 것 같은데 이 쿠팡의 공개 시점이나 의도, 이거 결국 미국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쿠팡이 믿고 있는 것도 결국 미국 정부일 겁니다.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가 미국에 상장했고 네. 한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걸로 지금 미국 정부의 로비를 5년 동안 거의 150억 원이 넘는 돈을 로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최측근인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할 정도로 쿠팡의 로비가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이 성탄절 그 휴장했던 그 다음 날, 뉴욕 증시가 휴장한 다음 날 일부러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이 쿠팡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피해자잖아요. 예. 3,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의 기업이 한국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데 해결됐다는데 별거 아니라는데 하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폭등한 겁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쿠팡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것은 뭔가 국정원과 협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미국 정부를 믿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를 했던 본인들의 이 행태를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연일 터지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들 짚어보겠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보좌관에게 국정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의 업무를 도와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아들의 직무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일단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이 국정원에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죠. 사실 취업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도 했었는데 예. 네. 지금 그 국내 경제 정보를 파악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는 그 보좌관에게 아들을 도와달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이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파악했다는 건데 이거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권한을 이용해서 권력을 사유화했고 아들을 도왔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국정원이 하고 있는 국내 경제 파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당시에 야당 보좌진에게 알려서 파악할 정도의 문제인가 국정원 자체 내의 기강 문제, 정보 보안 문제 이것도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예.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 이 국정원 업무가 무슨 뭐 초등학생 숙제냐라고 하기도 했고요. 이 한동훈 전 대표는 국정원 기밀을 의원실에 누설한 이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한 일이고요. 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은 김병기 의원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래 의원실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 의원의 뭐 그 부인이라든지 가족들과도 이렇게 주로 연락을 주고받을 기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아들이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니고 의원이 자 아들 일 좀 도와줘라라고 또 지시를 내렸다는 거는 이거 의원선에서 끊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혹여 아들이 그런 부당한 부탁을 아버지에게 했다 하더라도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끊어냈어야죠. 그런데 끊어내지 못하고 본인의 보좌직원에게 업무 외의 영역 그리고 그 법을 아마 넘나드는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의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앞서 직원들의 선의 아니었겠냐 이렇게 선을 긋는 해명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보좌진들은 이제 선의에서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 그런 걸 갖다가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좌진들이 선의를 얘기하셨는데 왜 의원님께 그런 선의를?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저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저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 원내대표 이 전직 보좌진들의 사적 대화방을 공개하면서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이 부적절하다 아니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긴 합니다. 지금 보좌진들이 했다는 단체 카톡방이 유출됐잖아요.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 누구도 그런 그 사실이 유출되도록 또는 제보를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원문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그것을 획득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다면 이건 대단한 범죄 행위죠. 아무리 뭐 어떤 그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서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 논란의 위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은 다른 국회의원들도 아니면 이 정도, 나 정도의 권력이 있은 사람이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문제를 대처하다 보니까 대응 하나하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순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 원내대표 측에서는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보좌진의 폭로와 공방이 이어지자 정청래 대표가 송구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이런 당원분들의 마음 그리고 민심을 가는 자로 좀 삼아서 당의 도덕성에 흠결이 간다든지 그래서 개혁의 어떤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기민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이런 부분을 안 드리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결자해지 자세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조만간에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표명해야죠.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네. 지금 임명직이 아니라 이건 선출직이기 때문이죠. 저희 당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당원 투표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과 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임명직이었다면 아마 거치 문제를 바로 해결했을 겁니다. 예. 근데 아마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건데 지금 사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혹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당에게도 피해가 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도 피해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쯤 할 것이다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면 입법 추진에 차질을 줄 거다, 지방선거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문제를 대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태도 또 민주당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권력 있는 사람은 이 정도 해도 되는 거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고요. 민주당도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런 논란이 있었다면 저는 적어도 소장파 의원들은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원내대표로서의 자격 없다라는 기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 모두 침묵하고 있어요. 뭐 일부가 목소리를 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냥 거치와 관련해서 숙고해달라라는 정도 수준이지 그만두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불거진 문제는 사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권력의 차이 때문이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했던 것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썼던 것과 네. 크게 다르지 않는 거거든요. 본질은.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마치 자기 식구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 DNA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장경태 의원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아직 한 달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이 장경태 의원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은 본인의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민주당은 이렇다 할 진상조사 결과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윤리감찰단이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떤 언론 보도도 없었거든요.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경찰 조사가 상당히 이런 권력자에 대해서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는 기간 동안 본인이나 또는 피해 여성이 받고 있는 피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좀 억울한 마음을 빨리 그 대중들에게 알려서 어떤 식으로든 여론이 공론화되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경찰이 이 진상과 관련해선 가능한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도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 윤리감찰단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네. 이 사건 자체가 성비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나 조사,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에서 할 수 있는 조사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또 상황이 맞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기관의 결과를 좀 지켜보는 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제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말한 것처럼 답변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예.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사실 워낙 다른 이슈들이 나오면서 넘어갔을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왜 안 나오고 있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언론 핑계를 대지 말고 그냥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언급해 주신 대로 이 정청래 대표는 어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장경태 의원 관련 질문에 대해 저희 TV조선이 물어봤다는 이유로 이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대표님께서 장경태 의원님한테 그 한 달 전쯤에 그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혹시 진척 사항 좀 여쭙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과거 정청래 대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MBC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자 좁쌀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도 20년 넘게 언론사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모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소에 담긴 의미까지 생각하면 아니 TV조선 기자가 물어보면 답할 수 없고 다른 매체 기자가 답하면 답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윤리감찰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도 정말 궁금하고 모든 언론이 궁금해하는 사안인데 TV조선이 질문했고 조선일보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MBC를 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좁쌀 대통령이라 했던 거 본인에게 한번 그 잣대를 들이대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아까 짧게 언급해 예, 주셨는데 저는 정치인 정청래로서는 10년 넘게 사실 인터뷰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뭐 소신은 존중해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정치인 정청래를 넘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으면 좀 더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신을 넘어서서 뭔가 모든 언론을 상대하기 위한 태도를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켜오셨던 소신을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최강 한파 속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가 4시간 가까이 정전이 돼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동파 신고도 수십 건 들어왔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오늘도 많이 춥죠? 네, 서울은 오늘도 최저기온 영하 11도를 기록하는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낮부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영상 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지난 25일 성탄절 밤 9시부터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오늘 오전 10시에 해제됐습니다. 어젯밤 7시 45분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전은 아파트 전기실의 누수로 인해 발생했는데 4시간 넘는 작업 끝에 복구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온열기를 쓸 수 없어 이불을 꽁꽁 싸매며 추위를 버텼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총 90여 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한랭 질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이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줄을 달군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크리스마스면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부모들은 산타클로스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마치 산타가 준 것처럼 선물을 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엔 AI 산타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신부님, 오케이. 선물 든 남자를 이 산타로 바꿔줘. 완벽한데? 이거 엄청 재미난데요? 이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는 산타클로스 AI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단영한 듯 해가지고 저라도 좀 믿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2025년에 맞춰서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데 사실 성탄절 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동심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애써 산타로 분장하는 수고를 했었는데 네. 요즘은 저렇게 촬영한 후에 출연했던 인물을 산타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로 영상이 바뀌는 거죠. 실제로 촬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 본인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 진짜로 간밤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나에게 선물을 주고 쓰다듬어주고 가셨구나라고 하는 건데 AI의 굉장히 좋은 이런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동심을 지키려는 어른들의 노력 대단한 것 같은데요. 최근엔 이 북미 항공 우주 사령부까지 나서서 산타와 루돌프가 지나간 길까지 보여준다고요? 네, 북미 항공 우주 사령부가 이걸 갑작스럽게 한 이벤트가 아니고 70년째 산타의 경로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거 과연
한국 서울은 언제 지났을지인데 네. 그렇죠. 자, 이 북미 항공우주사령부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27분에 서울 상공을 지났다고 합니다. 이때 어젯밤이요? 63빌딩과 서울타워 그리고 경복궁 상공을 날아가는 산타 썰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 보시는 바로 저 영상이 해당 영상입니다. 네. 자, 그런데 AI가 아직 완벽하진 않죠. 이렇게 AI로서 완벽한 영상을 구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지 못해서 망한 AI 산타 영상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산타처럼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AI 시대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나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미스트롯4 소식입니다. 저희 TV조선 미스트롯4가 2주 연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어머니와 딸이 서로를 향한 진심을 담은 무대로 뭉클함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수 허참미 엄마 김금희입니다. 엄마라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맘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남양주 청자 선생님. 이내 맘을 그무와 찾으려고 목소리가 딱 찬민 목소리야. 트롯 가수 허찬미 씨입니다. 네, 허찬미와 김금희 모녀는 이 미스트롯 사상 최초로 모녀 동반 마스터 예심 합격이라는 이 기적을 또 만들어냈어요. 네, 미스트롯4 2회가 14% 기록했는데 이게 2025년 예능 통틀어 전체 1위입니다. 예.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고요. 혹시 틀렸을까 봐 AI한테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네. 맞더라고요. 자,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어머니와 딸이 같이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 미스트롯4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뭐냐면 연령 제한을 철폐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 김금희 씨 68세임에도 불구하고 출연할 수 있었는데 이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이 왜 저렇게 감동스러운 무대를 만들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예. 딸 허찬미 씨는 원래 아이돌 출신이거든요. 네. 미스트롯 1, 2, 3에 모두 출연했는데 모두 탈락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4에 출연하는 걸 고민하는데 어머니가 무언가 힘이 돼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어머니가 있으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렇게 직접 출사표를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출연을 했고 노래를 불러서 올 하트를 받게 됐는데 중요한 거 딸이 출연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남양주 황정자라는 이유 현역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림자로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어머니이기 때문에 맨 처음 노래 딱 첫 소리를 듣자마자 내 딸 허찬미라는 거를 알아냈던 거죠. 게다가 역시 올 하트를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미스트롯 역사 처음으로 모녀가 함께 올 하트를 받는 네. 또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던 겁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디바들의 무대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잠자고 있던 내공을 보여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가수다의 신드롬의 주역 저구 씨는 이 15년 공백을 깨고 미스트롯 4를 찾았고 또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로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유미 씨도 이번에 볼 수 있었어요. 네, 유미 씨 하면은 발라드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요즘도 예. 많은 분들이 듣는 노래인데 예전에 그 2% 부족할 때라는 네. 그 음료 CF에 또 삽입곡으로 쓰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처음으로 트로트를 불렀다고 해요. 근데 그동안 마치 불러온 것처럼 정말 놀라운 가창력을 보여줬는데 저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가 아니라 노래에 항상 목말라 있었다는 걸 보여줄 정도로 절창이었습니다. 자, 또 한 명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가수는 저구 씨인데 저구 씨 하면은 네로라는 가수들이 총 출동했던 이런 가수 오디션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죠. 나는 가수다에서 놀라운 무대를 펼쳤던 저구 씨였습니다. 예. 저구 씨가 그동안 활동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15년 정도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 잘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미스트롯 4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출세표를 내게 됐는데 선곡이 중요합니다. 저 노래 조용필 씨의 창밖의 여인인데 웬만해서 조용필 씨의 노래를 이렇게 선곡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곡자 조용필 씨를 넘기가 너무 힘든 거죠. 하지만 저렇게 노래를 불렀고 실제로 저구 씨만의 새로운 노래가 탄생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 올 하트를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아서 네.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주 방송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미스트롯 4 열심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참가자가 가장 눈에 띄었나요? 일단 저는 이번 윤태화 씨, 네. 윤태화 씨가 원래는 미스트롯 출신인데 그렇죠. 사실 정말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현역부 X로 출연을 했는데 노래를 듣자마자 윤태화 씨랑은 알겠는데 조금 더 노래 실력이 뛰어나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동안 국악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민요 전공자가 나왔습니다. 네. 국악과 민요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국악은 좀 더 음악적으로 완성되고 이게 좀 더 이렇게 연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 네. 민요는 구전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런 노래들이니까 예. 오히려 트롯이 대중들에게 소구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민요를 부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트롯이 더욱더 감칠맛 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민요를 부른 참가자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번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소식입니다.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가 됐는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서 결국 구속이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구속 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예. 도주의 우려인데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서도 마약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즉 누범이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캄보디아로 도망가서 약 2년여 정도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네. 놓고 봤을 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로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겁니다. 예. 황하나 씨는 2023년 7월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황하나 씨, 최근 캄보디아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진 귀국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 자진 귀국 형태를 취했는데 그 이유가 아이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은 캄보디아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황하나 씨가 귀국을 택했다는 건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투약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온 거는 내가 처벌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출산했고 이 아이를 예. 온전히 기르기 위함이라는 게 황하나 씨의 반박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명품을 수선해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리폼이 한때 유행이었죠. 세계 최대 명품 기업 루이비통이 서울에 있는 리폼 업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방끈에 자로 눈금 표시를 하고 가죽을 펴기 위해 연신 망치질을 합니다. 서울 강남의 리폼업체가 명품 가방에서 떼어낸 원단으로 작은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프랑스 명품 기업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이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명품업체에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리폼업체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루이비통 측은 단순 수리 변형이 아닌 한 개의 원단으로 두세 개의 새로운 위조품을 만들었다며 리폼 가방에도 여전히 루이비통의 로고가 박혀 있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리폼업체 측은
리폼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라며 수선하지 못하게 하는 건 소유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내 물건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권리가 도대체 루비통에 있는 걸까요? 국내 리폼업계 전체가 위축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겁을 주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앞서 유사한 소송에서 독일과 스위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오늘 아침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찬 공기가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한파는 차차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도로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찬바람 대신 눈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에 1cm, 오늘 밤까지 충남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도, 대전과 대구 5도, 부산 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누그러지지만 내린 눈비로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7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